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은 살과 같고 시간은 금입니다.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오늘 같이 공부하실 주제는 국제사회의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베스트팔렌 조약과 제국주의의 등장편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란 독일의 30년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평화조약을 말하죠. 카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 로마 제국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인 근대 유럽의 정치 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 조약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독일의 30년 전쟁은 누구와 누가 싸운 전쟁일까요? 네, 바로 카톨릭이라고 불리는 구교와 이 카톨릭의 교황에 대항해서 싸운 대항자들, 프로테스탄트들, 지금의 신교, 기독교도들을 얘기를 하죠. 그 둘 사이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종교는 카톨릭이었죠. 그리고 카톨릭의 지도자는 교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은 모든 나라의 신도들에게 면죄부라는 걸 팔아서요, 이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라고 하였고요. 이에 반발한 마틴 루터라는 신부에 의해 종교개혁의 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카톨릭의 권위에 대항한 나라들은요, 독일에서 무려 30여 년을 싸우게 되고요. 결국 승리는 반교황파, 교황을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교황을 물리친 국가들의 왕들은요, 베스트팔렌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서약을 하게 되고요. 이 카톨릭과 더불어서 루터파와 칼뱅파 등에게 카톨릭과 동등한 종교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교황과 그를 따르는 로마의 황제는 권력이 약해짐과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도 축소되죠. 정치는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세속화되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평등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신적인 존재, 교황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자, 근데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왕들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사건건 모든 것을 교황이라는 어마무시한 존재한테 물어보곤 했었는데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집안의 아주 무시무시한 아버지가요,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네,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겠죠. 가족들이 막 싸워도요, 해결해줄 집안의 어르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집안은 시끄러워지게 되고 심하게는 폭력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죠. 교황 이후의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가는요, 교황이 없어지니까 주권 국가다, 평등이다, 불간섭의 원칙이다 라면서 베스트팔렌에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걸 지키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세계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강대국, 그러니까 힘센 국가 중심의 절대주의 국가라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침략하는데요, 힘이 약한 나라는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모습을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제국주의란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로 확장시키려는 패권주의 정책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민주의 정책을 얘기를 하죠. 이 제국주의는요, 영토를 침략할 뿐만 아니라 약소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의 강대국
붙들인 뭐 중국의 역사에서 나타난 원나라라든지 몽고, 뭐 청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조선을 식민지 국가,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정복했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이 제국주의 시대는 모든 국가가 힘 겨루기를 하는 시대고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강대국들은 교황이 누렸던 지위에 오르고자 국력을 키우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걸출한 영웅이 한 명이 나타나죠. 그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정치인이죠. 이 나폴레옹은 작은 섬인 코르시카에서 태어났는데요. 군사적인 천재성으로 인해서 전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며 알프스를 넘은 이 나폴레옹은 2~3시간만 잠을 자고도 멀쩡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웅적인 스토리들이 무궁무진할 정도로 이 프랑스 국민에게는 대단한 전설적인 황제였다라는 거죠. 그의 군대는 이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였고요. 프랑스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어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도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추위를 못 이겨가지고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1815년 6월 18일에 벨기에의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는데요. 여기에서 대서양의 고독한 이 섬에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난날의 승패의 악몽에 시달리면서 모든 것을 망각한 채 나폴레옹은 외롭게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교황이 죽은 뒤에 나온 지도자가 바로 나폴레옹이었고요. 나폴레옹이 죽은 뒤에 국제사회는요, 베스트팔렌 조약과 같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모입니다. 그 회의가 1814년 9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빈 국제회의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사후 수습을 위해서 빈에서 개최한 유럽 여러 나라의 국제회의를 말하죠.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국제사회는 교황 같은 존재가 지금 두 번째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인물에 의해서. 자, 그래서 빈 체제가 성립이 되면서요. 다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직후의 모습으로 이제 모든 국가가 주권 평등을 강조하게 되고요. 서로 간에 그 불가침의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이 회의에서 영국은 전쟁 중에 획득한 식민지의 영토를 다시 돌려받게 되고요. 네덜란드가 벨기에를 합병하는 등의 큰 변동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 되었고, 독일에는 독일 연방이 성립하는 등 각 국가는 영토 변경과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성립되게 되죠. 다시 모든 국가는요, 주권 국가로서의 평등을 주장하고 서로 간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조약을 맺게 됩니다. 또 다른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이 빈 체제가. 자, 교황도 사라지고 나폴레옹도 사라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또다시 강대국들이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빈 체제 이후의 국제사회는요, 나폴레옹 이전 시기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민족주의 열풍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정치적 이념이에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보다는 산업혁명과 해외 식민지 진출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느라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민족주의가 고개를 드는 것을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빈 체제 이후에 가장 큰 이득을 가지고 강대국이 된 나라는 오스트리아였는데요. 1914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요,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던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총격을 당해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에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인물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요, 전 세계를 전쟁으로 다시 끌어들였고 공포에 휩싸이게 했으면서 결국 나폴레옹, 그러니까 교황에 이어서 나폴레옹에 이어서 이 히틀러가 권력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히틀러도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교황,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독재자들이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특징 중에 힘의 논리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교황 나왔죠. 나폴레옹 나왔죠. 히틀러 나왔죠. 그 다음에 교황의 권력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가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다음은 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요? 네, 누가 트럼프의 바통을 이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네, 이분이 아닐까? 네, 자, 어쨌든 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꿈도 꿀 수 있겠고, 네, 어쨌든 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사오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태클 걸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국제사회가 현재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느끼셔야 하는 것은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황은 사라졌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지도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토록 무시무시한 강대국 중심의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요. 이 두 개의 대전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얻은 경험과 그 다음에 나아간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